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매트하니까 호불호가 덜 갈리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당연히 촉촉하게 나오고 약간 광이 도니까 또 호불호가 덜하다면,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이 약간 속촉촉 겉보송 이렇게 2가지가 같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기 가장 쉬운,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초에 따라서 가장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도구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얇게 발리는 브러쉬로 발리면 커버력이 하나도 없는 되게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으로 표현이 되고요. 약간 마른 스펀지로 레이어를 쌓듯이 얹어주면은 커버력이 또 굉장히 강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기초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갈라지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오일이나 크림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면 촉촉하게 광이 도는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기초를 얇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특별히 건조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광이 덜 나면서 세미매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꾸준히 써본 파운데이션들이고 대부분 1년 넘게 썼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파운데이션은 샤넬 울트라 르땡입니다. 24시간 지속, 루미너스 매트, 하이 커버리지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은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일단 이 샤넬 울트라 르땡의 특징은 수분을 머금은 듯하게 발려지다가 딱 고정이 되는, 피팅이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매트한 파운데이션들, 뭐 더블웨어 이런 게 바로 손에 문지르다가 팍 피팅이 되어버린다면, 얘는 조금 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그 피팅 되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잘하고 또 도구를 얇게 펴주면 또 물광이 나고 은은한 광이 나는 파운데이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마른 스펀지 그리고 기초를 덜 해주신다면 되게 세미 매트한 표현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파데입니다. 좋았던 점은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쁘고 약간 투명하게 비치는 듯한, 커버가 없는 파데는 아니지만 얇은 파데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파데여서 너무 좋았고요. 하이 커버리지라고는 하지만 커버력을 쌓으려고 계속 얹다 보면 나중에 무너짐이나 피부 표현이 그렇게 최상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얇게 바르는 편을 선호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샤넬에서 좀 늦게 출시한 파운데이션인 만큼 다크닝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꼈고요. 저는 미디엄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얇게 펴준 다음에 물먹인 스펀지를 이용해서 피팅 될 때까지 두드려주는 방법을 가장 선호했어요. 일단 얘도 선전할 때 커버력도 있고 지속력도 있으면서 정말 촉촉하다라고 선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속력 커버력 파운데이션 하면 떠오르는 더블웨어를 좀 겨냥하면서 만든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더블웨어를 평소에 쓰시던 분들이 이거 좀 뻑뻑하고 다 좋은데 좀 뻑뻑하고 답답한 느낌이 싫어 하셨던 분들이 쓰시면은 확실히 그런 느낌보다 좀 더 편안하고 지속력도 괜찮고 커버력은 살짝 떨어지지만 다른 피부 표현이 예뻐서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실 수 있다면, 평소에 촉촉한 걸 쓰셨던 분들이 반대로 얘를 사용하시면 이게 뭐가 촉촉하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일 수도 있죠.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많이 언급드렸던 색상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색상을 잘못 써서 다시 구매한 장본인으로서 BD01번과 B10번의 사이가 갭이 너무너무 큽니다. BD01이 너무 밝아서 그 다음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컬러는 너무 붉은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튼 이 B10번 색상을 구매하셔서 만족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BD01이 살짝 밝은 감이 있더라도 저는 이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의 구독자님들도 실제로 저처럼 B10번이나 다른 색상을 구매하셨다가 다른 밝은 색상을 구매하신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짜잔! 디올 글로우인데요. 디올 글로우랑 디올 매트 둘 다 있는데, 글로우를 넣을까 매트를 넣을까 고민할 만큼 둘 다 오늘 보여드린 파운데이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글로우는 광 파운데이션에 속하자니 조금 매트한 편이고, 그렇다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에 속하자니 약간 윤광이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 디올의 포에버 내추럴 누드라는 파운데이션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광 파운데이션에 가까워서 얘를 써보고 나서는 얘를 세미 매트에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는 어쨌든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겉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속에는 약간 축축한 건조하지 않게 속당김 없게 잡아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각질이나 이런 뜨는 부분을 잠재워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발라도 괜찮을 만큼 되게 촉촉하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까 샤넬 언급드리면서 BD01과 B10번의 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올은 가장 밝은 색상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래서 이 0N 색상이 뭔가 그 샤넬 그 두 파운데이션 중간에 있고 0N을 샀는데 뉴트럴 컬러인데 옐로우 베이스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발림성은 각질을 죽여주면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됐고 색감도 너무 밝지도 않고 딱 좋았었는데 21호 기준으로 딱 좋았었는데 바르고 나면 샤넬이랑 이렇게 딱 반반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 노란 기운 때문에 다크닝이나 좀 더 칙칙해 보이는 부분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0M보다 조금 밝은 색상이나 아니면 톤이 조금 더 핑키한 화사한 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막 각질을 죽여주면서 되게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세미 매트에 비교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바비 세럼, 샤넬 수블리마지 촉촉한 파운데이션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세미 매트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바르고 났을 때는 5가지 파운데이션들과 비교해서 살짝 끈끈함이 남아있던 파운데이션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약간 뽀송뽀송한 면이 더 보인다면 얘는 그래도 좀 더 끈끈한 면이 있었고 커버력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높은 편?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요. 더 잘 쌓여지고 많이 쌓였을 때 두터워 보이지 않고 어색해 보이지 않게 예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디올이 약간 그런 제품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칭찬해주고 싶고 당연히 24시간 지속을 광고를 하는 만큼 지속력도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옐로우 기운과 약간 다크닝 느낌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은 아니었고 물론 섞어 써야 되는 파운데이션이지만 이 색상이 맞으시고 옐베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올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고민하면서 디올 매트도 같이 써보게 됐는데요. 디올 매트도 매트한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촉촉하고 유연한 애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글로우에 비해서 완전 매트한 편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따가 또 소개드릴 입생로랑 오라오 파운데이션의 모공 매움을 좋아했는데요. 제가 오늘 비교를 해보면서 디올 포에버 매트의 모공 표현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모공 매움이 예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커버도 되면서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버력 부분이나 모공 매움 부분에서는 단연 1등이다. 하지만 당연히 매트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가장 빨리 당김이 느껴지는 아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합성 지성이시거나 유분이 특히 많이 올라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디올 매트로 추천을 드려도 될 만큼 매트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그래도 촉촉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겔랑 파운데이션이에요. 겔랑 골드 파운데이션인데 얘는 사실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한 번도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광고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약간 지속력도 좋고 커버력도 괜찮고 다른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파운데이션들과 비슷한 제형과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이런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파운데이션이기도 하고요. 겔랑은 일단 스웨프루프, 24시간 지속 이런 건 비슷한데 수분 공급 성분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써본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비슷하다면 디올 글로우처럼 되게 촉촉하고 피부에 밀착이 잘 되면서 예쁘게 표현되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예요. 샤넬 울트라 르땡, 뭐 라메르, 그리고 입생로랑 오라원은 약간 세미 매트한 그런 파우더리함이 보여진다면 겔랑과 디올 글로우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없는 파우더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제일 안 보여지는 그런 파운데이션들입니다. 커버력도 디올만큼 잘 쌓여지는 애고 없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중간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정말 얇은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커버력이 아예 없습니다. 겔랑 골드도 디올 글로우처럼 피부에 올리면은 이렇게 막 딱 조여지는 느낌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피부에 되게 편하게 느껴지고요. 실제로 얘를 많이 쓰신 분들은 꼭 재구매를 한 번씩은 한 적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얘가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뉴얼 했잖아요, 색상을. 그래서 00 색상이 노란기를 살짝 빼고 리뉴얼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버전을 쓰시던 분들이 다시 얘를 선택하시면
와 색상 밝고 화사해졌네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겠지만 다른 타사 파운데이션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옐로우감이 남아있는 파데입니다. 그 다음은 입생로랑의 오라오 파운데이션인데요. 입생로랑의 오라오 파운데이션하고 저는 오늘 소개드릴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그래도 샤넬 울트라 르땡, 라메르 이렇게 세 개가 좀 더 가까운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는 울트라 르땡이랑 제가 따로 비교한 영상이 있었는데 조금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둘이 굉장히 비슷한데 얘가 수분감이 조금 더 있고요. 입생로랑은 조금 더 밀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입생로랑은 뭐 초미세 피그먼트, 강력한 밀착 커버, 내 피부같이 가볍고 편안한 피팅 이렇게 해서 좀 더 밀착의 의지를 많이 보이는 그런 파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지 유분 컨트롤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성이고 유분이 많이 도는 피부라 얇게 발랐을 때 그래도 유분이 계속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건조하신 분들이 쓰신다면 또 어쨌든 피지 컨트롤 성분이 있으니까 건조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피부 연출이 되게 정교하다고 생각이 됐고 깔끔하고 모공도 예쁘게 메워졌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디올 매트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디올 매트가 모공이 좀 더 예쁘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서도 살짝 밀려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도 두 통을 샀을 만큼 얘를 한번 써보신 분들이라면 계속 매니아층이 많이 생기는 그런 파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공이나 이런 게 두드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얘가 워낙 빠르게 안착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모공 위에 바로 빨리 안착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를 때도 좀 더 빨리빨리 발라주고 그리고 스펀지나 이런 걸로 모공 안에 빨리 메워준 다음에 빨리 두드려주면은 정말 모공 표현이 예쁘게 되는데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모공 위에 안착이 된다면 안 예뻐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얼굴 위에서 한 번도 뜨거나 그런 부분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무너짐도 예쁘고 중요한 날 있으면 오라오를 찾았을 만큼 정말 제가 애정했던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얘네랑 비교해서 어떤 파운데이션인지 많이 궁금해하셨던 라메르. 제가 이제 라메르는 많이 기대를 하면서 썼던 파운데이션이고 실제로 단독 리뷰를 했을 때 결과가 제 위에 피부 올렸을 때 결과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신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라메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얘네랑 다른 게 있다면 골드도 그렇긴 하지만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고가고요. 스킨케어 성분,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 이런 파운데이션을 생각하면 되게 촉촉하고 묽은 파운데이션들이 대부분이에요. 세럼 파운데이션처럼. 근데 얘는 제가 써봤던 안티에이징 그런 스킨케어 성분이 담긴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가장 매트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소개드린 파운데이션 디올 매트 빼고는요. 이렇게 좀 손에 이렇게 해보면 제일 파우더리한 그런 입자가 많이 만져지는 그런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구도 제일 많이 타고 스킨케어도 제일 많이 탑니다. 제가 이 두 개를 앞에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 파운데이션은 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를 진짜 오일 깔아주고 그때도 제가 이걸 리뷰를 드릴 때 라메르 제품으로 다 깔아준 다음에 얘를 발랐을 때는 정말 광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얇게 발라줬을 때는 또 다른 표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파운데이션은 파우더리하고 이제 세팅이 잘 되고 레이어가 잘 되기 때문에 되게 두껍게도 표현할 수 있고 진짜 제 피부처럼 얇게도 표현할 수 있는 파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쓰시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릴 그런 파데입니다. 저는 포셀린 01을 구매를 했는데 색깔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핑크 기운이 많이 느껴진다 싶었지만 오히려 저는 누런 기운이 있는 파데를 요즘은 더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은 꽤나 마음에 들었고 다크닝이 많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크닝 부분에서도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오늘 보여드린 파데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조금 더 스킬을 요구하는 파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쓰면서 저는 가장 많이 느낀 게 색상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이 안 맞고 뭔가 칙칙해 보이고 붕 떠 보이고 오렌지 기운으로 보이고 이러면은 잘 안 쓰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데가 제일 좋을까, 어떤 표현이 제일 예쁘다고 하니까 저거 살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상이 가장 잘 맞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스크를 많이 쓰시니까 보송보송한 파데를 찾으시는데 저는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어쨌든 얇은 파운데이션 촉촉한 애들보다는 살짝 도톰하기 때문에 이걸 바르고 마스크를 썼을 때
처음에는 묻어남이 없지만 계속 뜨거운 공기가 이 안에서 퍼지고 하면은 무조건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무너짐 기운도 보이고 묻어남도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름 끼임도 다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시고 얼마나 또 숨을 내뱉으시고 말을 하시냐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은 차라리 촉촉하고 얇은 애들을 거의 안 바르듯이 여기다 한 다음에 땀이 차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쓱쓱 밀어줄 수 있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파우더로 이렇게 많이 커버력을 얹으면은 얘네들이 아무래도 뭉치고 몽글몽글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에 있어서는 얘네들보다는 좀 더 얇은 애들을 선호하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골라보자면 그래도 촉촉한 느낌이었던 겔랑하고 디오리가 좀 더 수정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파우더리함이 많이 느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입생로랑이나 이렇게 라메르 같은 애들은 좀 더 주름 끼임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막 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이 있는 저 같은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분이 늘 정말 많았어서 저의 1위 파운데이션은 매트보다는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이 제가 한 10년 동안 세미 매트만 팠을 만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 더 끌리긴 하지만 10년 동안 세미 매트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솔직한 리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 너무너무 존중하고요. 또 읽으면서 또 재밌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느끼셨구나 하면서 재밌으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다른 구독자님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니까요.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